네, 안녕하세요. 잡다구리 곰쌤의 곰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고 왔느냐면 많은 친구들이 사실 복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쌤이 사실 학생들마다 매번마다 이야기를 한 번씩 다 합니다. 매일마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다 해주는데 아유, 이거를 찍어서 또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학교에서들 많이들 봤었을 법한 그런 곡선이죠.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곡선이에요. 학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곡선인데 내용인즉슨 무슨 얘기냐? 자, 앞에를 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100%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망각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하루만 지나도 지금 이제 이게 하루거든요. 요게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만 복습을 안 해도 지금 몇 프로 까이는지 보세요. 50%가 까여요. 기억의 50%가 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딱 해주면 다시 100% 기억이 쩍 나죠. 또 가요. 또 가다가 이번에는 또 복습을 안 해. 좀 이틀째에서도 역시나 공부하고 나서 복습을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하루 공부하고 이틀째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래도 첫째 날보다는 좀 낫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70% 거의 한 65% 정도 기억에서 날아갑니다. 다시 3일째 공부. 자, 이틀째에서 다시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쭉 까먹기 시작해서 3일째 되던 날에 또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제서야 7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다? 복습은 매일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복습은 매일같이. 복습은 매일매일 하셔야 계속 기억이 까먹지 않고 점점 장기 기억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친구들은 하루하루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언제는 국어를 공부하고 언제는 영어를 공부하고 언제 수학 뭐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계획표를 짜기 마련인데, 쌤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든 과목을 매일마다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 특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매일매일마다 과목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면 아이들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요 과목 개수가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거를 제가 언제 이걸 매일매일마다 과목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매일 보면 어떤 과목은 30분, 한 20분 이내에 한 번 복습을 돌리는데 시간이 할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과목은 길어서 1시간가량이 걸리는 과목도 있지만 과목마다 1시간씩 무조건 다 풀로 채워서 주요 과목만 싹 다 돌려서 5시간을 내리 풀로 공부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자, 두 번째, 매일같이 하시되 잠깐이라는 기준으로 쌤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도 30분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30분 이상이라도 꾸준히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통 주요 과목이 국영, 수, 사, 과 보통 이제 요래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국영수 사탐들이 될 거고요. 그 사탐도 이제 우리가 나머지만 2과목 정도가 되고 수학도 뭐 2~3과목이 되니까 적어도 한 6과목이라고 칩시다. 자, 6과목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자, 내가 30분씩이라도 수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0분. 몇 시간? 3시간. 보통 우리 야자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죠. 그리고 보통은 개인 공부 시간이 고등학생이라면 3시간에서 4시간은 돼야 돼요. 강의 듣는 시간 말고요. 적어도 혼자 개인이 책상에 앉아서 책과 씨름하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잠깐 30분씩 이상이라도,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1시간씩 공부를 해서라도 하면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훌쩍 넘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했는데 2시간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2시간 이상 공부를 못하겠냐? 뭐 집중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조금 1차 충격이 왔어요. 그래, 공부를 할 게 없다? 그래. 뭐 그럼 잘하나? 그래서 공부를 할 게 없다는 게 뭐 다 끝내서 할 게 없다는 건가?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목표한 바는 좀 다 해서 좀 할 게 없다는 건가? 했더니 한번 봤다는 거예요. 한번 봤대요.
한번 쭉 보는 거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부 방법이 이것저것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설책 대신 한번 씩 보고 이러고 보고 나서 10분 안에 얘를 끝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천재입니까?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나아요. 안 보는 것보다 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는 거는 뭐 그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되 적어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끝냈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그 친구랑 얘기했던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자, 그 친구한테 그래. 자, 그러면 10분씩 공부한 게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봤지. 그러면 밑줄 좀 치고 좀 옆에 노트 정리도 하고 필기 정리 좀 하고 그랬나 했더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눈으로 보기만 했대요. 책을 본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책을 본 거예요. 보다, see, 본 겁니다. study가 아니라 see를 한 거예요. see. 맞나? 그래요. 우리는 공부를 하려는 거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트 정리라던가 아니면 차라리 노트 정리를 못하겠다. 난 노트 정리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밑줄 긋기라던가 아니면 옆에다가 교과서 옆에 요그만한 게 쌤도 안다 말이에요. 옆에 요만하게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가 좀 주요 요약 내용을 좀 정리한다든지 뭐 등등등 아니면 내가 문제집을 푼다라든지 문제집을 풀고 답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해설지를 보면서 참고를 해보거나 해설지 보는 거는 수학은 안 됩니다. 다른 과목을 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수학은 절대 해설지 보면 안 돼요. 이거 얘기 듣고 또 오해할라. 앞부분의 내용과 뭐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빼먹은 내용은 엄지기 필기하거나 하여간에 손은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쌤이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본인이 야자를 하거나 도서관이 아니라면 즉 집에서 혼자 방 안에서 혼자 공부하는 상황이라면 쌤은 이것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기깔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어. 좀 점검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두고 마치 내 앞에 어떤 우리 반에 내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라이벌이 한 명 있어. 그놈 새끼한테 내가 이거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야 봐봐. 아유 멍청이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설명이 안 나온다. 뭔가 말이 이거 조금 입에서 맴돈다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 너의 머릿속에 안 박힌 겁니다. 설명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이미 내용 정리도 싹 다 끝내야 되고 이해가 된 상황에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설명을 정말 쭉쭉쭉쭉쭉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내용을 습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사실상 그랬습니다. 좀 약간 누가 보면 미친놈 같았어요. 혼자 공부할 때. 혀가 잠깐만. 이게 바보 아니야? 봐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좀 조용히 좀 할 수 없냐고.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꼭 내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이 정도 공부했구나라고 스스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스스로 성취감도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누가 공부했느냐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너가 공부를 했느냐 뭐 했느냐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 정도 공부했다고 싹 펴놓을 수 있는 약간의 증거물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나중에 진짜 가르치는 직업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것들이 그대로 노하우 전수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찌됐든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복습은 언제?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이상이라도 꾸준히.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 30분 공부하는 걸로 좀 안 돼요. 저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탐이든 무조건 하루에 과목 하나 공부하려면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하기가 힘들어.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못할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이 한번
하루의 기상 후부터 모든 일과가 종료되는, 그래서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의 하루 일과 시간을 정말 10분, 5분 단위로 한번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본인이 버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시간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쉬는 시간, 학교에서 수업과 수업 텀 사이에 10분 있는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이동시간. 뭐 학교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 뭐 화장실에 있는 시간, 무슨 시간, 굉장히 나누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면 짜투리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짜투리 시간 다 모아봐봐. 싹 다 모아놓으면 적어도 이 짜투리 시간이 진짜 2시간 이상 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2시간 이상 돼. 그러면 거기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 이때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려고 그랬죠. 노트 정리라던가 아니면 메모리 카드라고 있어요. 문방구에 가면은 고리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약간의 단어장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그런 메모리 카드에다가 본인이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짜투리 시간 때 봐 이러고. 물론 버스 이동하면서도 그런 거 보면 저게 재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남들은 다 스마트폰 모으거나 막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거나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되게 고상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뭐 맨날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며 가면서 스마트폰 뭐 보고 이렇게 좀 놀다가 뭐 수다 떨다가 가끔 좀 생각이 나. 맞다. 나 메모리 카드 갖고 왔는데? 잠깐 한번 봐요. 또 뭐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화장실 가서 또 이러고 보지 말고 그래서 꺼내서 봐요. 물론 변기에 빠뜨리 네. 무조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그걸 잘게 쪼개서 노트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요약본을 내가 보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본인이 설명을 해본다든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면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가 너무 싫어요. 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 거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저녁 먹고 점심 먹으라고 있는 시간이고 이동은 이동하라는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다른 걸 합니까? 쉬는 시간에 그러다가 그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자요. 졸아요. 전 그래서 그 전에 자야 돼요.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그거 먹고 나서 공부하고 나면 체해요. 이동 시간에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시간표를 짜보세요. 하루에 모든 주요 과목을 다 공부하기가 힘들다라면 적어도 하루에 3과목 이상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까진 공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반 이상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하루 3과목 공부하면 내가 6과목이라고 쳤을 때 딱 3과목 반복시킬 수 있죠. 그러면 3과목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하루 걸러서 반복이 돼요. 분명히 매일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없을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한 과목을 밀도 있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대신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으로 인해서 자꾸 복습하다 보면 이 텀 주기는 좀 길어지겠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과목들이 다 장기 기억화로 돌입을 할 수가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저 3시간만 공부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만약에 밀도 있게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내가 3과목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나는 5시간, 6시간은 어찌됐든 공부할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과목당 2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거죠. 2시간 아니면 1시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주요 과목을 하나도 이 빵꾸 없이 최대한 빠른 주기 안에서 빨리빨리 복습을 하시는 게 이 망각곡선의 포인트고 선생님도 많은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분들도 내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했어. 이번 주 월요일에 영어를 공부했는데 내가 만약에 4일 이상 영어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빨리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있어.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좋아요. 저 수학 많파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까지 뭐 영어 공부나 이런 국어 공부, 탐구 과목 공부를 거의 손에 안 잡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애들한테 물어봐. 야 너 그러면 수학 공부 안 하면 너 다른 과목 공부는 언제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 선생님 저 시험 기간 때 할 거예요 라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공부는 주구장창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기간에 딱 돌입을 해서 국어랑 영어 과목 이런 다른 과목들을 한다고 쳐. 그러면 수학 과목도 그때 시간이 벼버리죠. 그러면 아무리 장기 기억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마다 보는 것만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일매일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생님 기준으로 30분 이상 모든 과목을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모든 과목 보기 힘들다면 적어도 3과목 이상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쌤이 복습을 하는 주기와 복습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달아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잡다구리 곰쌤이었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